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 여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지진 여파로 일본, 하와이 등 태평양 지역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일명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은데요. 불의 고리가 깨어나고 있다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불의 고리 영향권 바깥에 위치해 있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화산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오늘은 국내 화산 지진 연구의 권위자인 부산대학교 윤성효 명예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윤성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몇 해 전부터 백두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수님 백두산에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로로 보통 가십니까? 지금 현재 연길공항이 네. 활주로 보수공사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심양으로 가서 심양에서 고속도로로 버스를 타고 백두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백두산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한 번을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천지를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농담으로 102번 갔다 왔다. 백두산이니까 102번. 아재 개그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백두산을 아직 못 가봐서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발 2,750m인가요, 백두산이? 네네. 예. 날씨 변동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서 그 맑은 천지, 그냥 파란 하늘 아래 맑은 천지를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지 그래도 102번 가셨으니까 여러 번 보셨겠네요. 그 장관 풍경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갔을 때도 지난 27일 날. 네. 27일 날은 깨끗하게 천지를 조망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4일, 그 이후에 이틀은 그 입산 자체가 통제가 됐더랬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날씨가 좀 진짜 변화무쌍한가 네, 봐요.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사실 유명한 산이 많지만 백두산은 어떤 산인가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백두산은 한반도와 만주 일원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네. 그 산 꼭대기에 직경이 5.5km 정도 되는 칼데라 내에 직경이 4.3km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천지라고 부르는 그 칼데라 호수를 가지고 있는 네. 화산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화산학적으로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오펜하이머 교수가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분화 사건이 있었던 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서기 946년 11월 3일에서 947년 2월 7일 사이에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되는 대폭발적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라산에 속합니다. 네. 946년경에 네네. 폭발했다고. 네. 저기 몇 년 전에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백두산 화산 폭발 주제로 한 영화. 네네. 저도 봤는데 그 사실 우리는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백두산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잠깐 화산 활동을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이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999년부터 중국이 백두산에 장백산 화산 관측소를 설립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화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화산성 지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지진이 나고 또 동시에 지표가 융기가 되는 현상이 관측이 되고 그러다가 2006년 이후에 그 현상들이 조금 사그러들면서 그 뒤에도 이제 국지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하는데 그래서 백두산은 지하에 마그마 방이 존재하고 예. 방금 말씀드린 화산성 지진 그다음에 지표 변형 이런 것들을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조 현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화산체입니다. 아, 지금 안에서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 네네. 이제 뭔가 부글부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 마지막 화산 활동이 1903년이라고 하던데. 예, 1903년은 청나라 기록에 나와 있고 아. 그 이후에 청나라 기록에는 그 당시에 천지에 물이 많기 때문에 네네. 거기 물을 관리하는 관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밤에 수레바퀴만한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고 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예, 예. 그 이후에도 이제 1925년에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백두산을 탐사를 했는데 하필 그때 올라갔을 때 그 백두산에서 화산재와 수증기가 솟아나는 걸 보고 1925년도 마지막 분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제가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제가 앞에 인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 크라셰닌니코프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는데 이게 마지막 분출이 1463년이니까 500년이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화산을 분류하면은 활동성에 기초해서 활라산, 휴화산, 사화산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제화산학회에서 화산은 활라산과 사화산으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활라산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경험을 가진 화산, 그 휴화산을 다 포함해서 활라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뉴스에 타이틀로 나온 것처럼 600년 만에 화산이 네. 분화를 재개했다.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분화가 촉발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백두산은 휴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화산학계에서는 활화산과 사화산 이렇게 나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백두산은 활화산이고. 네네. 우리가 이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불의 고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의 고리는 그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말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에는 남미, 그다음에 북쪽에 북미, 그다음에 캄차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뉴질랜드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태평양의 해저 지각과 멘트를 구성하는 걸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해양판이 그 주변에 있는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멘톨로 들어갑니다. 멘톨로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는 장소를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는 섭입대라고 하는데 네네. 해구가 있는 장소에서 멘톨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 마그마 작용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겨서 태평양 주변에 많은 화산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상에 분포하고 있는 화산의 약 80%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마주 부딪히는데 예, 부딪히면은 대륙판에 비해서 해양판이 비중이 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무거우니까 밑으로 들어오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겨서 예. 그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그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화산대 네. 간단하게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불의 고리가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불의 고리에서 화산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000년도부터 2025년 올해까지 매년 지구상에서 80개에서 110개 정도의 화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거의 90% 정도가 불의 고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최근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네네네. 되는 거군요. 그 캄차카반도 얘기했습니다만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마을 전체가 화산재로 덮였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화산 대폭발 때문에 그 재 때문에 막 비행기들이 날지 못하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슬란드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폭발적으로 분화해가지고 예. 화산재가 확산이 유럽 쪽으로 됐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됨으로써 이제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산재가 있는데 그 항공기가 가다가 그 화산재가 그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의 그 터빈을 돌 때 높은 열로 인해서 화산재가 녹아버립니다. 네. 녹아버리면은 엔진 안에 있는 유압 시스템의 구멍을 막게 되고 또 엔진을 헛돌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저 동쪽 끝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호주, 뉴질랜드 등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발리에 있는 그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분화 규모는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갈 수 없는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큰 규모로 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세계 각국에 그 유명한 데가 많은데 후지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일본에서 후지산이 만약에 그 분화했을 때 네. 그 가상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뭐 순식간에 도시가 네.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후지산도 굉장히 젊고 활발한 화산이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산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지산은 마지막 화산 활동이 후지산의 그 동북쪽 사면에서 화산 분화가 있을 때 그때 용암도 나왔지만은 많은 화산재가 그 요코하마하고 동경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화산재가 비처럼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후지산이 지금 분화한 지가 지금 3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후지산이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많은 뉴스에서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후지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동경 쪽으로 온다는 걸 가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화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후지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화산재가 나와서 동경 쪽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내각부에서 제작을 했고 일본 자체에는 활라산이 111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국이면서 화산국이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후지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다 찾아봤습니다. 후지산은 현재 지하 15km 밑에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화산성 지진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주 정온 상태. 지금은 아직 평온한 상태다. 당장 뭐 내일 모레 화산 활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조용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 예측 가능한가요? 화산에 대해서 많은 전조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그 지진계라든지 GPS, 그다음 가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화산체 밑에 있는 마그마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마그마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마그마 수직 배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분화가 있겠구나, 내일 분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지진은 예상을 못한다고 하길래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지진은 어렵지만 화산 폭발은 예측이 가능하다.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우리나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예, 최근에 한라산 지하에도 마그마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기상청 소관입니다. 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서 기상청에서 한라산 백록담 주변에 동서남북 백록담 이렇게 5군데의 지진계와 그다음에 GPS 관측 장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정말로 한라산 밑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 지진 얘기로 저희가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년으로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발생 횟수가요? 네, 우리나라가 지진 모니터링 장비를 현대화하고 나서 대략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 100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개측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적을 때도 있고 또 많이 발생할 때는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회 정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지진이 아니고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걸 유감 지진이라고 하고 예.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장비, 지진계가 느낄 수 있는 걸 계기 지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계기 지진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감 지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1년에 한 10여 차례 될까요? 네, 10여 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 열도가 방파제 구시를 해서 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강진 쓰나미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해일이나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올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네. 일본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북도 쪽에 동해 먼바다 일본 열도의 서쪽에서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경상북도 해안 쪽에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기록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열도 지진 발생했을 땐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쓰나미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뭔가 평소에 대비하고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중요한 얘기만 짚어주시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화산, 쓰나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해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보면서 본인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보전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루머보다는 재난방송,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갑자기 건물 안에 있는데 막 강한 흔들림이 있다. 그럼 대부분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진동이 왔다는 것은 P파가 도착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곧 이어서 S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빨리 조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가스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책상이나 이런 밑으로 들어가서 건물 붕괴로 인해 가지고 낙하물이 있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먼저 몸을 보존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동이 끝났을 때 막 흔들릴 때 움직이는 건 더 위험할 더 수 위험합니다. 있다. 그 해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정확하게 그 지진이 어떤 지진인가, 네. 쓰나미를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인가, 그렇지 않고 인근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인가를 먼저 재난 문자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알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높은 것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는 지진 해일 대피 건물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나갈 동안 안전하게 예. 있다가 방송에 쓰나미가 끝났기 때문에 외출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은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오는 그 긴급 재난 안전 문자에 지진 해일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문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지진이 뭐 느껴지는 건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별도로 마련된 지진 대피 시설은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지진 대피 시설은 어디에 마련이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지고 그런 겁니까? 예, 각 지방자치단체, 네. 시군구마다 그 마을마다 지진 대피 시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길거리 저희가? 다니시다 보면은 네. 지진 대피 시설이 있다고 표지판이 있고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지진 대피 시설이 이쪽 방향으로 있구나 하면은 거기다 한 가보시고,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가 어떤 길인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확인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꼭 검색하면 안 나오나요? 검색에도 나오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건물 벽이나 전봇대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뭐 지진 대피 시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네네네네. 되나요? 그리고 좀 한번 한가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찾아보시고 짚어보시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혹시 만약의 사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 건물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내진 설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건물을 짓는 분이 그 규정에 따라서 딱 맞게 해야 됩니다. 네. 허술하게 하면은 부실 건물이 되면은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내진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 건물들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옛날 건물은 내진 보강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예. 내진 보강시설을 건물 주변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진동에 흔들리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안 짓고도 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제가 있는 부산대학교에도 네. 건물이 30년, 40년 된 건 새로 짓고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네. 보면은 외벽에다가 이 대각선으로 버팀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저항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한 번 일이 닥치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부산에서 오셨는데, 저는 부산이 요즘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가 됐고 뭐 외국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해안가 앞에 멋진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뷰도 좋고 멋있게 지었는데 막 유리로 된 건물들도 많은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이거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할까? 지진 해일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네. 해안가의 고층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제 그런 것 외에 외벽에 있는 외장재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진 설계도 중요하고, 그런 외장재라든지 간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정확하게 고정이 되면은 피해를 네.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지진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집안에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장식물들이 있으면은 네. 그런 장롱들이 벽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벽에다가 밀어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벽하고 어떤 고정되는 장치가 마련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네. 고착이 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집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유사시에 조금 위험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평소에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화산 지진 연구 권위자이신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노래 I Ain't Worried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